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세빈입니다. 저는요 세계문자연구소 신유승 소장님께서 개발하신 영어 단어 암기 비법을 우리말 시학과 기초 단어의 핵심 뜻으로 풀면서 33,000 이상의 고급 단어를 격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함께 그런 기초 단어의 핵심 뜻을 풀어가시면서 그걸 또 이해하고 익히신 다음에 소장님의 그 활용편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단어 어휘 공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첫 번째 우리 1강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요, 첫 번째는 한 4개 정도 5개 정도의 단어를 먼저 적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ache입니다. ache는요, 아프다라는 단어인데요. 자, 두 번째 단어 보시도록 할게요. affect입니다. affect는요, 가장하다, 뭔가 내가 아님 어떤 걸로 가장하다, 이런 거 있죠. 가장하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afraid입니다. afraid는 두려워하는 이런 뜻이고, 네 번째는요, amazing이네요. 굉장히 놀라운 이란 뜻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4가지 대표 단어를 적어 드렸는데요. 우리가 다음으로 할 것은 뭐냐면 이 단어들에 있는 앞부분에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내는 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앞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테지만 나중에 우리 강의 뒷부분에 가서는요, 또 뒷부분에 공통된 핵심 뜻도 찾을 건데요. 우선은 A부터 쭉쭉쭉 앞부분에 있는 공통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A가 공통되어 있네요. 그쵸? ache, affect, afraid, amazing까지 A가 공통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 여러분도 이제 보이시죠? 우선 이렇게 찾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A가 가진 핵심 뜻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가 가진 그 중요한 핵심 뜻으로 이 각기 다른 단어들이 풀리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4가지 단어를 보시면 첫 번째는 아프다, 두 번째는 가장하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네 번째는 놀라운. 여러분 어떤 기본적인 공통된 뜻이 보이시나요? 확연히? 엮기가 좀 어렵죠? 난감하시죠? 아프다와 놀라운. 정말 각기 다른 뜻의 이 4가지 단어를 우리는 이 A가 가진, 이 공통된 부분 A가 가진 핵심 뜻으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셔서 무슨 말인지 갸우뚱 하실 텐데요. 수많은 연습과 반복으로 이해하시고 익히시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요, 뭐 A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A나 A나 다 발음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A를 A로 표기를 해보면서 A가 들어간 순수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적어드린 이 A가 들어간 것을 순수 우리나라 말로 다시 가지고 와서 한번 문장을 풀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우선 해보도록 할게요. 그쵸? A가 들어간,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걸을 수 없는 갓난아기 보이시나요? 걸을 수 없는 갓난아기. 갓난아기는 당연히 걷지 못하죠. 그쵸? 갓 태어난 아기. 자, 여기에서 아기 중에 우리가 기초 핵심 뜻으로 뽑은 아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걸을 수 없는 갓난아기. 그래서 자, 이번에는요, 이 아가 들어간 A를요, 어떤 뜻? 없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A는 없다 이렇게 외우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가 들어간 쉬운 순수 우리말로 풀어서, 그쵸? 걸을 수 없는 갓난아기, 그쵸?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우리말로 풀고, 다시 이 A가 가진 없다의 뜻을 다시 우리가 했던 이 메인 단어들로 가지고 와서요, 없다와 각각의 단어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말도 많고 뭔가 설명이 많은 것 같고 복잡한데 여러분 나중에 하시면 퀴즈처럼 그쵸? 얘기를 풀듯이 우리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ache, 아프다입니다. 아프다와 없다를 어떻게 연결하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인강 들으시는 분들 팔을 탁 꼬집어 보시면 세게 꼬집으면 그 고통, 그 아픔이 참을 수가 없을 만큼, 그쵸? 아프죠? 그쵸?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아파 라고 말도 나오는 거고요. 그쵸? 참을 수 있으면 그 정도는 아픈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아프다와 없다를 어떻게 연결시키시는지 알겠죠? 그냥 우리는 ache, 아프다, ache, 아프다라고만 외웠는데 우선은 기본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가진 이 핵심 뜻 없다로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잘 모르니까 두 번째도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ffect는요 가장하다입니다. pretend 뭐뭐 인척하는 것이죠. 그쵸? 만약에 제가 어떤 내가 아닌 누군가로 뭐뭐 인척하는 것. 그쵸? 그럴 때는 거짓말이 들어가게 된 건데, 진실은 없고, 그쵸? 그냥 거짓만 들어있는 뭔가를 가장하다. 여러분 이제 또 느낌이 오시나요? 그쵸? affect에도 뭐뭐가 없다. 진실은 없이 뭔가 인척하고 내가 아닌 것처럼 하다. 이거 이해 가시나요?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요, afraid입니다. 두려워하는, 그쵸? 두려워하는 이란 단어는 뭐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방 안에 앉아있다가 뭐가 두려워요. 그쵸? 뭐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를 상상해 보시면서 안심이 될 때 안 될 때? 안심이 있을 때 없을 때? 안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안심할 수가 없어서 생기는 그런 마음, 두려워하는 이 되겠습니다. 역시 아프다에도 없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pretend 가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affect라는 단어도 없다의 의미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afraid 두려워하니라는 단어도 없다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쵸? 여러분 이 제각기 다른 단어인데 A로 묶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거 여기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mazing입니다. amazing은 놀라운, 그쵸? it's amazing. 우리가 정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서 표현하는 그 놀라운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감정도 생길 뿐만 아니라 또 놀랍다고 말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쵸?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자, 지금 이 네 가지 단어를요, 우리말 씨앗으로 가서 우선 풀어보았고요. 그쵸? 핵심 뜻을 없다로 풀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단어를 한 번 더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아직은 너무 익숙치 않으시니까 우선 이걸 네 단어를 크게 읽어본 뒤에 그 나머지 교재에 있는 나머지 A로 시작하는 단어들도 과연 없다로 풀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실게요. 첫 번째 단어 ache입니다. 고통이 참을 수 없이 아프다. 두 번째 affect, 나인 척, 나가 아닌 것처럼 진실이 없이 뭐뭐를 가장하다. 세 번째 afraid, 안심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감정 상태. amazing, 참을 수가 없이 놀라운 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교재에 있는 단어 확인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amazing 다음에 자, amount입니다. amount는요, 양이란 뜻도 되고 총액, 그쵸? 총액이란 뜻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단어 앞에 A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우리는 지금 A로 시작하는 핵심 뜻 없다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amount 총액인데요. 이번엔 뭐가 없을까요? 그쵸? 총액이란 자체가 얘와 결국 모든 게 쌓여서 토탈 금액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없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만 나타나는 총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없이라는 단어 핵심 뜻 보이시나요? 그대로 없이 나중에 다 얘만인 게 아니라 나머지 다 합쳤을 때까지 라는 단어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요, amuse입니다. amuse라는 자체가 즐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즐겁게 하다인데요. 이 단어 역시 우리 A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amuse, 즐겁게 하다이고요.
우리가 즐겁게 하려고 가는 공원들이 뭐 amusement park라고 해서 놀이공원도 있고, 그렇다면 이 즐거운 상태가 뭐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쵸? 그쵸? 나도 가끔 혼자 있고 싶고, 책도 보고 싶고, 명상도 하고 싶은데, 누군가 자꾸 전화가 오면, 그쵸?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즐겁게 하다, 이런 발랄한 자체가 명상할 시간이 없는 그런 들뜬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가 혼자 있을 시간이 없고 이런 뜻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단어는 ape입니다. ape는요, 유인원이란 뜻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단어도 a로 시작이 되고 있네요. ape, 유인원이고요. 유인원은 과연 뭐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쵸? 점점점 인간으로 발전을 해가면서 진화를 해가면서 원숭이 같은 모양, 원숭이가 꼬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꼬리가 없는 원숭이, 유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뭔가가 없죠. 계속 단어들에. A는 있으나 핵심 뜻 없다로 풀려나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음은요. 다음 단어 appetite. appetite는 식욕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식욕과 없다를 한번 연결 지어 보시는 거예요. 머리 그림을 그려 보시든지 아니면 얘기를 생각해 보시든지. 그쵸? 우리가 메인 음식,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우리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에피타이저잖아요. 그쵸? 에피타이저를 먹으면 아주 군침도 막 돌고 참을 수 없게 더 배고파지잖아요. 참을 수 없도록, 참을 수 없게 군침이 나올 정도의 식욕, 그쵸? 뭔가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어, 또 A로 시작하는 단어, applaud입니다. applaud는요, 박수 갈채를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박수 갈채를 보내다. 역시 A로 시작하고 있네요. 박수 갈채를 보낼 때 어떻게 없다 또 연결을 지어볼까요? 역시 상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박수 갈채를 보낼 때는 틀림없이 어느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잖아요. 아니면 틀림없이 그 무리나 단체나 개인이나, 그쵸? 틀림없게 그 사람을 향해 박수 갈채를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여기도 없다란 뜻이 있구나. 자, 아시겠죠? 뭔가 감이 조금씩 오시나요? 그 다음 appoint입니다. appoint는요,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동사, 뭐뭐 하다를 표현할 때는 여기 뒤에 그냥 V라고 적겠습니다. 여러분, 임의로요. 임명하다, 뭐뭐 하다. 자, appoint란 단어도 역시 A로 시작이 되고요. 임명하다에는 또 뭐가 없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박수갈채도 그 받아야 할 마땅할 사람에게 틀림없이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임명하다도 틀림없이 이 사람을 어떤 자리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틀림없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applaud와 마찬가지로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은요, arrive입니다.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도착하다. 제가 또 V로 표현을 했네요. 역시 arrive란 단어도요, A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디에 도착했다. 그죠? 도착했다란 말이 우리가 틀림없이 그 목적지, 우리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여기 도착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 내비게이션이 아주 기똥차게 찾아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도착하다 역시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고요. 그 다음은 art입니다. 자, art는 예술 또는 미술이란 뜻인데요. 역시 어떤 단어? 우리가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A로 시작하는 단어이고요. 그렇다면 예술은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예술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없던 것을, 그쵸? 없던 것을 그려내거나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예술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은요, ask입니다.
ask는 질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질문하다라는 뜻인데 역시 A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질문할 때 왜 질문하죠? 쓸데없이? 아니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알 수 없던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쵸? ask고요. 우선은 여기 너무 칠판이 좁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amount. 그대로 없이 쭉쭉쭉 쌓아놔서 결국 총액이 되겠고, amuse. 명상할 시간이 없이 즐겁게 하다. ape. 꼬리가 없는 원숭이 유인원이 되겠고, appetite. 참을 수 없게 식욕이, 군침이 도는 식욕이 되겠고, applaud.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갈채가 되겠고, appoint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어느 위치로 지정하는 임명하다가 되겠습니다. arrived도요, 역시 틀림없이 우리가 지정한 목적지에 도착하고, art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예술이고, ask는 알 수가 없어서 질문하다. 그렇죠? 여기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로 시작하는 몇 가지 단어만 더 보실게요. astonish. astonish는요, 놀라게 하다입니다. 놀라게 하다인데요. 내가 놀랐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깜짝 놀랐을 때. 어떻게 되죠?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쵸? 정신없이 놀라게 하다. 뭔가 정신이 없다로 풀리죠. 연결이 되시죠. 자, 그 다음은요, autumn입니다. 원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자. 우리 과학 시간 기억나시나요? 더 작게 자를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바로 원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자를 수 없는,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없다와 연결이 되었고요. 마지막 A로 시작하는 단어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avoid입니다. 피하다나 회피하다나 아무튼 뭔가를 피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피할 때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피하는 상황을 그려보시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빈 상태, 텅 빈 머리 상태로 내가 회피를 해버리거나, 그렇죠? 생각이 없이, 그렇죠? 심신이 편하도록 어딘가 텅 빈 공간으로 회피한 상태를 그리시면서 avoi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stonish, 정신없이 놀라다. 두 번째 autumn은 더 자를 수 없게 만든 그 상태, 원자가 되겠고요. avoid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피하거나 회피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우리가 A, 없다로 풀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다음 단어 보시면서 어떤 감을 함께 계속 잡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단어입니다. 새로운 단어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첫 번째는 about입니다. about은요, 뭐뭐에 대하여 아니면 대략 어느 정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above입니다. above는 뭐뭐의 위에 라는 뜻입니다. 뭐뭐의 위에. 세 번째는 absent. absent는요, 결근한, 결석한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어는요, abuse입니다. 뭔가 잘못된 사용, 남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네 가지 메인 핵심 단어를 적어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할 다음 단계는 바로 이 네 가지 중에 공통된 부분, 어떤 단어를 앞쪽에서 찾아보시는 거죠. 그렇죠? A, B가 되겠네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A, B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혀 연관이 없는 이 네 가지 단어들을요, 여러분 쫙 읽어보세요. 대략, 뭐뭐의 위에, 결석한, 남용하다. 뭔가라고도 연결되는 뭔가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는 A, B 또는 S까지 해서 어떤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핵심 뜻으로, 그렇죠? A, B나 A, B, S가 들어간 단어를 어떤 공통된 핵심 뜻으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S를요,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된다면, S나 앞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과 시옷으로 표기를 해서 앞과 시옷이 들어간 우리말 씨앗으로, 우리말 글로 풀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여러분 교재에 다 있으시죠? 사람들과 떨어지며 앞서, 자, 여기 보이시죠? 앞서 가다.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서, 내가 같이 가던 무리랑 조금 떨어져서 앞으로 걸어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람들과 떨어지며 앞서 가다 해서 이번에 A, B, S는요, 어떤 뜻? 떨어지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다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about, 대략과 떨어지다를 연결을 해볼 텐데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죠? 대략이라는 말에 그 정도 될 것 같아. 하지만 확실치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함과는 조금 떨어진 상태. 대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을 예약을 하는 거예요. 한 대략 10명쯤 갈 것 같아요. 10명은 정확히 아니라는 소리죠. 9명도 될 수 있고 11명도 될 수 있고, 그 대략이라는 말이 정확함과는 떨어진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시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A, B라는 공통된 부분이 있고요. 뭐뭐의 위에. 뭐뭐의 위라는 말이 당연히 좀 떨어져 있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absent, 결석한이라는 건데요. 학교에 결석했든, 그렇죠? 어딘가에 결석했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수업을 안 가고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갔던지 그 장소에는 아주 많이 떨어진 곳에 있는 거. 그렇죠? 하지만 범인들은 늘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학교 주변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딘가에 떨어져 있지만 이런 뜻이 또 포함이 되어 있죠. abuse입니다. 남용하다. 제대로 사용한 게 아니죠. 남용하다란 자체가, 그죠? 제대로 사용한 그 거리와는 조금 떨어진 남용하다, 오용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A, B로 시작한 단어들 쫙 확인해봤고, 공통된 부분을 우리말로 가서 핵심 뜻을 찾은 뒤에 그 핵심 뜻을 다시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얘네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이 단계를 우린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또 이해할 때까지 꾸준하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이번엔 3번입니다. 3번의 첫 번째 단어는 accept입니다. accept,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정하다, 인정하다. 두 번째는요, accident. 뭔가 사건, 사고, 그쵸?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되겠고, 세 번째는 act입니다. act는 뭔가 행동하고, 행위하고, 행동하다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다음 단계로 해볼 것은 뭐죠? 공통된 부분, AC, 앞쪽에서 찾기, AC, AC, AC가 되겠습니다. 또 한번 단어도 쫙 한번 훑어보시고 인정하다, 사건, 행동하다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일시정지를 해두시든지 아니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AC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C, C 대신에요. 여러분 여기 교재에도 써있지만 CPR, ST, 그러니까 A 다음에 A, P가 와도 되고 AR이 와도 되고 AS, AT가 와도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풀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아침해. 자, 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가 들어간. 기니까 교재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는요, 하늘을 향해서 보는 거죠. 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다.
아침에는 하늘을 향해서 뜬다를 생각하시면서 이번에는 A. 자, AC가 나오든지 AS가 나오든지 어떤 걸로 시작하든지 향하다라는 핵심 뜻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인정하다. 어떻게 향하다와 풀 수 있을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내가 사람을 향해서 아니면 뭔가를 향해서 그렇죠? 뭔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에게나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제가 아버지에게 뭔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든지 그렇죠? 아버지를 향해서 제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아버지가 인정하다가 되겠고 뭔가를 향하다. 그렇죠? 그리고 사건 사고를 풀어 나갈 때요. 두 번째 사건 사고를 풀 때 차가 뭐 사람이 차에 돌진해서 사고가 났든지 그렇죠? 어떤 서로의 향함이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그 차가 나에게 향하지 않았다면 내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향했기 때문에 난 사건이나 사고들 그렇죠? 뭔가를 향해 있다. 마찬가지로 향하다라는 의미로 풀릴 수 있겠고요. 역시 행동하다. 내가 act 행동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먹는 이유. 뭔가 밥을 향해서 내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뭔가 먹는 거고 모든 행동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뭐 사물이나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는 행위,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C를요, 여러분 향하다와 함께 푸는 거 지금 살살살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시죠? accept 인정하다. 뭐뭐를 향해서 뭘 던졌고 결국 인정을 받게 되고 accident 사물이나 사람에 향해서 난 그런 사건들 act 역시 뭔가를 향해서 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4번으로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add죠. 더하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요 address D도 두 개고 S도 두 개인 이 address는요 주소라는 뜻이나 연설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admiral 해군 제독이라고 써있네요. 해군 대장이나 제독이란 뜻이고 네 번째 단어는 admire 감탄하다 감탄하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죠? 결국엔 칭찬도 하게 되겠죠. 자, admire 그 다음은 자, 여기까지 우선 해보고 두 가지 단어는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된 부분은 앞쪽에서 AD가 되겠네요. AD가 되겠고 요 네 가지를 AD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D는 뭐 add나 add나 굉장히 다양한 발음으로 되는데 어떻게 표기를 했죠? 그리고 디귿으로 표현을 했네요. 자, 디귿. 그럼 디귿이 들어있는 우리말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주면 얻다. 내가 뭘 주고 받고 물건을 주면 얻다 해서 자, 이게 얻다는 여기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주다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주다. 우리 AD 핵심 뜻을 주다로 풀어야 되니까 이 네 가지 주다를 엮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더하다, 주다. 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뭘 주게 되니까 그 상태가 뭐죠? 뭐가 누군가 계속 주면 우리가 더하고 그쵸? 더하다와 주다도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address, 주소나 연설하다인데요. 연설하다를 보자면 내가 뭔가를 말을 주고 정보를 주게 되면 연설하다라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뭘 살 때나 뭐 편지를 보낼 때나 우리의 주소를 결국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주소를 알려줘야 그분들이 보내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두 가지 뜻이 다르지만 역시 핵심 뜻 주다로 풀리게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dmiral 자, 해군 대장입니다. 해군 중에 가장 높은 그 지위는 결국 나라에서 높으신 분이 주는 거잖아요. 그쵸?
나라에서 주는 지위이기 때문에 주다라는 의미가 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admire, 감탄하고 칭찬하다입니다. 내가 뭔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죠? 뭔가를 주게 되니까 감탄하는 감정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뭔가 좋은 일을 보여주니까 칭찬이 돌아오는 거고요. 그렇죠? 뭔가를 줘서 돌아오는 것들, 보여줘서 돌아오거나 뭔가를 줘서 돌아오거나. 그래서 이 네 가지도 역시 주다로 풀렸습니다. 첫 번째 add, 더하다. 뭔가를 계속 주니까 더해지는 것. address, 주소나 연설하다가 되겠고, admiral, 나라에서 주는 지위, 해군 대장. admire, 뭔가를 행동을 보여주니까 나오는 감탄하다나 칭찬하다가 되겠죠. ad로 시작하는 거 한 2개 정도만 더 보고 가실게요. 과연 또 주다로 풀리는지. 자, adult입니다. adult는요, 어른이란 단어고요. 자, advice. 자, 충고라는 단어인데 2가지 단어 모두 AD로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주다와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란 존재는 항상 약한 아이들에게 뭐 주의를 주거나, 그렇죠? 뭔가를 보살펴 주거나, 뭔가를 주는, 그렇죠? 나은 존재이고요. advice는 충고입니다. 충고는 당연히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충고를 주다, 들려주다를 생각하시면서 adult, 어른, advice는 충고. 그래서 A, D로 시작하는 것들을 주다로 풀어보았습니다. 자, 5번 넘어가실게요. 5번입니다. 5번의 첫 번째 단어는요, amateur. 자, 아마추어는 전문가보다는 조금 모자란 비전문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ambitious. ambitious. 야망을 품은, 그쵸? 야망을 품은. 이란 뜻입니다. 이번에는 앞쪽에 가셔서 어떤 공통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자, AM으로 시작하네요. 둘 다. AM. 비전문가와 야망을 품은 또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AM은요, M이나 Am이나 다양하게 발음이 되는데, Am으로 표기를 해보고요.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Am으로 시작하는 어떤 순수 우리말로 풀어 놓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게요. 암이 들어간 많은 짐승의 암수. 그죠? 상당히 많은 짐승들 중에 암컷, 수컷이 다 있기 때문에, 암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은 많다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많다. 그렇다면 비전문가와 많다는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amateur, 비전문가.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된 거겠죠. 잘 알고 있다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너무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 상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야망을 품은입니다. 우리가 가슴 터질 듯이 야망을 품은 자체가 굉장히 그 희망이 많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의욕과 그런 다양한 정말 터질 듯한 많은 의욕을 가진 야망을 품은 상태, ambitious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단어도 있으실 거고요. 또 모르시는 단어들도 나오실 텐데, 이런 굉장히 쉬운 중학교 기초 단어를 아시는 분도 지금 인강을 듣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왜 내가 이걸 듣고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쉬운 단어들을 기초로 해서 GRE나 SAT나 TOEFL이나 고난이도, 고급 단어를 격파하는데 기초 뭐라 그러죠? 기반을 다져나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과연 그 무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R이나 고급 단어에 나오는 AM으로 시작하는 단어, 우선 첫 번째 amnesia.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단어들이랑 조금 수준이 높죠. 그렇죠? amnesia. 하지만 AM으로 시작하는 것도 보이시고요. 자, 뜻은 건망증이라는 뜻입니다. 자, 갑자기 이걸 왜 건망증을 들고 나왔나 하실 텐데, 자, 이 쉬운 단어들은
우리말 기초 핵심 뜻으로, 기초 단어의 핵심 뜻으로 풀릴 수 있지만 고급 단어는 이 기초 단어가 가졌던 핵심 뜻으로 과연 풀리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그죠?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건망증, amnesia. 분명히 AM이 있는데 얘는 많다가 있나? 그죠? 건망증, 기억상실증. 자, 이 상태가 뭐죠? 많이 기억을 다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그쵸? 기억하고 있는 게 많지 않은 이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고급 단어들도 이 핵심 단어를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빠르게 익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amateur, 많이 좋아지면 잘 부족한 비전문가. ambitious, 많은 의욕을 가진 야망을 품은 상태. 그리고 좀 더 고급 단어인 amnesia, 건망증도 역시 많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억들을 좀 잃어버린 상태,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저와 함께 기초 단어를 하시면서도 A가 들어갔거나 AM이 들어갔거나 뭐 등등의 기초 단어의 그 핵심 뜻이 들어간 단어를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시면서 여기도 많다란 뜻이 들어가네, 여기도 들어가다란 뜻이 들어가네 라고 하시면서 혼자 학습하시면서 더 많은 단어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요, 마지막 6번 보시면서 우리 1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첫 번째 단어는요, ancestor입니다. ancestor는요, 우리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ancient. 지금 말고 현대 말고 고대의가 되겠네요. 고대의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요, angle입니다. 관점이나, 그쵸? 관점이나 각도나 이런 것들이 되겠고, 네 번째는 angry입니다. 화가 난 상태, 성난 상태가 되겠네요. 우선 대표로 4가지 단어 보시고 나머지 단어 풀게요. 자, 공통된 부분 앞부분에 여기 딱 나와 있네요. AN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조상과 고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옛날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관점과 성난까지 우리가 연결을 하긴 좀 힘들잖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의 핵심 뜻은, 우리 기초단어의 핵심 뜻은 이 2개만 되고 2개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까지 전부 다 풀릴 수 있는 핵심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N으로 시작하는 핵심 뜻. 자, 안으로 표기를 해보겠고요. 안이 들어간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갔다가 들어오는 안. 그렇죠? 우리 결국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나가서 들어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가다로 풀어볼 텐데요. 그렇죠? 첫 번째, 조상. 얘 2개만 나가다로 풀리면 그건 핵심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죠. 이것도 풀리고 얘도 풀리도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ncestor. 조상인데요.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후손들까지 계속 퍼져나간, 그죠? 후손들이 퍼져나가게 한 그 오리지널 사람, 그죠? 조상이 되겠네요. 우리까지 퍼져나갔으니까 나가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겠고, 두 번째는 ancient입니다. 고대. 인류가 발달하게끔 쭉쭉 나가게끔, 그쵸? 인류의 역사가 발달해 나가는 초기 옛날의 시기라고 교재에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조상이나 고대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쭉쭉 발전해 나갔고 자식들을 낳아갔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둘 다 나가다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어떻게 나가다로 풀리는지 볼 텐데요. 자, angle, 관점이나 각도입니다. 우리 각도 잴 때 이렇게 딱딱 재잖아요. 그쵸? 요건 몇 도인지 재게 되는데, 이게 뭐가 쭉쭉 뭐가 튀어나가서, 뭐가 이쪽도 튀어나가고 이쪽도 튀어나가서 만든 게 뭐다? 각도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뭐가 튀어나가서 만든 각도나, 그쵸? 아니면 관점이란 것이 어떤 거에 대해서 내 생각이 나간 거죠. 내 생각이 나가서, 내 관점은 요래. 부정적이야, 아니면 긍정적이야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 생각이 나가서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나가다로 풀리게 되네요. 자, 마지막 성나는 또 풀리나? 한번 보실까요? 나가다로 풀리는지? 우리가 나 진짜 화났어 라고 말할 때는 내가 화난 상태가 여기 목 끝이 아니라 이제 머리 끝까지 다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감정이 터져 나갈 대로 나간 그런 화난 상태, angry가 되겠습니다. 그쵸? 첫 번째 ancestor, 조상이고요. 두 번째는 ancient, 퍼져나간 고대의. angle은 뭐가 나가서 만든 각도나 아니면 내 생각이 나가서 만든 관점. angry는 성질이 터져 나가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난 성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AN으로 시작하는 몇 가지, 한 3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1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animal입니다. 역시 AN으로 시작하는 단어고요. animal은 뭐죠? 매우 기초 단어죠.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동물. 동물은 점점점 자기 본능대로 마음껏 멋대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동물. 동물을 살아나가는, 자기 본능대로 살아나가는, 그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nswer입니다. answer는요, 대답하다입니다. 그냥 뭐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말이 나가면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대답이 나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대답하다도 나가다와 연결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anxious. anxious는요, 뭔가 걱정되는 이란 뜻입니다. 걱정되는 아니면 뭔가를 열망하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는데, 자, 걱정되거나 아니면 열망하거나 어떤 우리의 감정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쵸? 예를 들면 간절한 희망이 나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게 되고 열망하게 되는 거고, 그쵸? 아니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걱정되는 마음들이 나가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나머지 AN으로 시작하는 단어도 우리 핵심 뜻 나가다로 풀린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animal은 본능대로 살아나가는 동물, answer는 질문에 말이 나가서 대답하는 것, anxious는 뭔가 열망하다, 걱정되는 이다 라는 단어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6번까지 진도를 나갔는데요. 1강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휘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 건지 천천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는 조금 감이 많이 오셨나 궁금합니다. 그러면 1강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작 자체를 재생 버튼을 누르셨다는 여러분 굉장히 대단하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 잃지 않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